네, 어벤져스 전략회의 7월 28일 일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7월의 마지막 주인 것 같습니다. 날씨도 막 이 습도가 심해서 아주 뭐 좀 짜증이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비도 가끔씩 내리고요. 특히 이럴 때 주무실 때 잠을 참 잘 주무셔야 되는데 참 그럴 수 없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서로 좀 배려하면서 좀 짜증도를 좀 줄여야 되는데 참 우리 국회만 바라보면 짜증이 진짜 엄청납니다. 지금도 국회가 필리버스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방송사법에 대한 지금 통과가 두 가지 법안은 지금 통과가 됐고요. 또 두 개 법안에 대해서 또 필리버스터가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안 되는 걸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어차피 이 네 개 법은 대통령도 통과 제2요건 할 뿐만 아니라 이게 다 지금 무산되는 법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결국은 자기 지지층들에게 우리가 이 정도까지 하고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 말고 무슨 뭐 정치적 효과가 있을까 하는 네. 그 의심이 듭니다. 참 이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22대 국회가 진짜 이 필리버스터로 날을 셀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지금 줄줄이 예고하고 있는 법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거의 70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다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아마 의원들 필리버스터 이거 정말 연습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뭐 10시간, 뭐 6시간 뭐 등등 지금 필리버스터를 계속하고 있는데 거의 체력이 지금 방전되어 나가는 것 같아요. 자, 어쨌건 정말 이 필리버스터 국회 정말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 너무 기가 막히고 또 과연 이런 국회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국민들이 이렇게 뭐 선택은 해 주신 거는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마 또 국민들이 또 평가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요 이 보면서 야당이 소위 이야기해서 좀 이게 스톤헤드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이 제일 중요한 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2026년 7년 이걸 가기 위해서는 일단 주면 이 권력을 잘 사용하면 국민들이 그 다음에 또 주고 합니다. 근데 딱 이 입법권을 주니까 정말 온갖 횡포를 다 부리고 있어요. 이걸 보시면서 많은 국민들이 야 얘들 진짜 앞으로 국회 권력 이 대권까지 줬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라는 생각만 아마 강화될 것 같습니다. 참 이런 이 야당의 저는 전략 패착이 지금 벌써 지지율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요. 예. 뭐 25%요. 네. 지금 뭐 11%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국민의힘과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또 염장을 지르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자, 27일 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찬대 원내대표가 찾아갔던 모양입니다. 박찬대 전 대표가 찾아갔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여당을 향해서 왜 그렇게 갈라치고 대결적으로 가는지 모르겠다. 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감독님 그때 그 만났던 사진 한번 올려 주실까요? 그 보시면 참 이게 자기가 한 짓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고 지금 보시면 여러분 지금 문재인 지금 얼굴이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저 보시기에? 뭐 쌍꺼풀 수술한 것 같은데. 네, 뭐 쌍스한 것 같아요. 보면 이 눈매가 예. 굉장히 뭐 아주 좀 이렇게 뭐 좀 뭐랄까 예리해졌다고 할까요? 눈이 커졌어요. 네, 그런 상황 같습니다. 예. 뭐 어디 가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쌍스하신 것 같은데 근데 왜 그렇게 갈라치고 대결적으로 가는지 모르겠다. 자, 본인이 들어서서 벌써 잊으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요. 지난 4년 전에 했던 일들을 자, 이 소위 적폐청산한다고 그러면서 온갖 갈라치기를 전문적으로 한 사람이 바로 지금 그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와서 여당 보고 뭐 갈라치기 한다고요? 지금 여당은요 갈라치기 할 힘도 없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힘도 없는 사람한테 무슨 갈라치기 한다라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참 이 망각 증세가 참 심한 것 같아요. 아주 좀 뭐 선택적인 뭐 기억, 뭐 선택적인 기억력, 선택적 망각증 뭐 네. 이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뭐.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방송을 안 하는 동안 의사분들 몇 분하고 좀 이제 대화를 좀 나눴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의대 증원 2,000명 지금 이미 이제 모집 요강도 확정을 했고 한데, 상당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의료 현장의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모양입니다. 지금 전공의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복귀를 거의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공의들이 일반 병원들에 다 취업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전공의들 중에 상당수가 외국으로 또 나가겠다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단체 행동이라도 하면 괜찮은데, 근데 단체 행동이 없이 그냥 뭐 보니까 뭐 어차피 우리 그냥 의사 자격증 있고 그다음에 전공의는 몇 년 뒤에 해도 되고 뭐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의사 국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대생 6년 된 의대생들이 국시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사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이 국시 지금 응시율이 10%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의사 배출이 급격히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대 정원이 3,000명이니까 내년에 새로운 그 자격증 가진 의사가 3,000명이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 추세로라면 한 300명뿐이 안 300 명도, 나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 공급에 엄청난 이제 음. 차질이 발생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거기다가 지금 지방 종합병원들의 지금 부도 사태가 곧 임박했다고 합니다. 지금 충남대 의대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재정 상황이 너무나 안 좋은 모양이에요. 지금 서울의 대형 병원들은 그나마 이제 삼성이나 현대나 뭐 이렇게 이제 대기업을 끼고 있는 병원들은 좀 그나마 견뎌내는데 지방의 지금 대학 부설 병원들 같은 경우는 점점 이 자산이 지금 거의 뭐 바닥이 드러내고 있다고 그래요. 아, 참 큰일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지금 의사들이 뭐 이렇게 하나로 뭉쳐져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뭐 민노총이나 이런 것 같이 그렇게 뭐 본인들 뭐 임금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격증이 있으면 먹고 사니까 그렇죠. 거의 지금 사실상 태업으로 그러니까 음. 뭔가 저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는 또 뾰족한 대책은 없는 없죠.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고 이게 자칫하면 지방선거 그다음에 대선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뭐 우리가 이제 의대 증원들은 해내야 되겠지만 또 이걸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니까요. 만약 이게 국민들의 어떤 불편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이건 꽤 중대한 사태가 될 수가 있고 특히 이거는 정치적으로 나중에 굉장히 국민들의 이 결국 책임을 의사가 아니라 정부에 일단 떠넘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집값 때문에 사실상 망했듯이 이 윤석열 정부도 이런 리스크를 지금부터라도 좀 우리가 플랜 B, 플랜 C 가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그냥 마냥 그냥 의사들 압박만 한다고 해서 될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 지금 안 아닌 되죠. 것 같아요. 네. 아, 참 우리가 지원님하고 저하고 예,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총선 때 정말 절호의 기회가 좀 있었잖아요. 네, 몇 차례 있었죠 그때. 네. 아이고 뭐 지금 와서 얘기해봤자 다 부질없는 짓인데 지금이라도 뭐 이렇게 된 상황을 직시를 하고 현실을 일단 정확히 파악하고 이제 의료계 다룰 때는 노조 다룰 때하고는 좀 다르게 해야 좀 됩니다. 다르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요 용산에서 그때 이제 화물연대 그 파업도 아니죠. 화물연대가 노조도 아니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파업도 아니고 이제 집단 행동에 들어간 것을 원칙 대응을 통해서 바로잡은 혁혁한 그 성과를 냈습니다. 근데 똑같은 방식으로 그 의대 정원 문제를 하는 것은 조금 저는 네. 달랐어야 된다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참 걱정입니다. 빨리 이런 지금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중요한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좀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요. 저희가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한동훈 대표 체제가 들어와서 한동훈 대표가 첫 번째 이 정책 메시지를 냈습니다. 지금 야당은 지금 뭐 온통 탄핵하느라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TMF 사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저도 이거 뭐 잘 쿠폰 같은 거 쓰지 않고 잘 안 하는데 지금 이 사태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꽤 많이 있고요. 지금 이 피해액 자체가 수천억 원에 달할 거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지금 중간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꽤 피해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조금 전에 이제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TMF 사태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 최소화를 방법을 당정이 강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자, 한동훈 대표의 어떤 이런 정책 이슈 주도
이와 함께 지금 정책위 의장을 둘러싸고 지금 여러 가지 좀 내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거듭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 이야기 함께 해보고요. 자, 그리고 민주당에 지금 광주시당 위원장을 놓고 지금 내부가 꽤 시끄럽습니다. 왜 광주시당 위원장 갖고 시끄럽지? 근데 제가 좀 취재를 해봤더니요. 여기에 핵심적으로 이걸 문제를 지금 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정진상입니다. 정진상이 지금 지난 총선 때부터 시작해서 이번 시당 위원장의 인사 문제까지 상당히 개입하고 있다는 어떤 흔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게 지금 전대협과 한총련의 대결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 문제 한번 이야기해 드리고요. 자, 그리고 청문회 전국 정말 여러분들 보시면서 기가 막히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국민들을 억장 무너지게 하고 염장 지르는 이 청문회 요 문제 한번 다시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